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정하는 114차 중본부방 내용이고 공사비 검증보고서 실제 내용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방벽과 상판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그리고 공사기간을 변경해달라는 데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검증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방벽하고 상판 다릅니다. 주방벽은 주방 쪽에 있는 벽이고 상판은 흔히 말하는 보조탁자 또는 요리하는데 이런 거를 상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주방벽체가 이쪽 부분이 중앙벽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상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가격이 싼 거는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고급인 엔지니어드 스톤, 그 다음 칸스톤, 이건 제품 명칭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바꿔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합이 이 제품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자가 제시한 금액이 17억 정도를 더 올려달라, 11억 정도를 더 올려달라. 기존의 거는 5억 8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바꾸면 11억이 더 증가되니까 총액이 17억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해온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세대하고 조합 세대가 있는데 일반 분양 세대는 비싼 걸로 안 하고 조합원 분양 세대만 좀 높여달라.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해보니까 조합 세대의 주방벽체 수량이 검증 수량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이렇게 재보니까 차이가 이만큼 났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약 9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그럼 이게 차이가 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조 대리석을 이제 강화천연석, 엔지니어 스톤, 칸스톤으로 이제 상향을 해달라는 건데,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인조 대리석하고 좀 엔지니어 스톤, 칸스톤 차이점이 뭐냐? 보면, MMA라 그래야지 인조 대리석은 흔히 우리가 하는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좀 약간 가격이 저렴한 싱크대 같은 위에 상판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크래치에 매우 취약하고 오염 및 변색에 약합니다. 근데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스톤, 칸스톤으로 하면 실제 돌에 가까운 패턴하고 질감을 나타내고 스크래치, 그러니까 기스가 잘 안 난다 그러죠. 그리고 오염 및 변색에도 강해가지고 천연석과 같이 좀 모양이 좋으니까 이걸로 변경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죄송합니다. 보면 길이를 잴 때 이렇게 길이도 있고 이렇게 길이도 있고 또 이렇게 길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만큼 1m 70, 이만큼 3m 20, 이만큼 1m 다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처럼 수량을 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공자가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중복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걸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을 제시해 보니까 차익이 이렇게 나더라 인 거죠. 그래서 시공자는 11억 정도 제시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8억 8천 정도여가지고 약 총액으로 따지면 2억 5천 5백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시한 금액이 대략 20%가 넘죠. 그 다음에 6번째,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벽에 서 있는 그런 에어컨이 아니고 보통 천장에 설치하는 공간을 차지 않는 천간에 설치하는 것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당초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 대해서 조합 세대에 대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신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약 16억 9천만 원, 17억 원 정도를 정액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보통 실외기 한 대에 대해서 시스템 에어컨 한 3개 정도
저를 붙입니다. 보통 2개 붙일 때도 있고 3개 붙일 때도 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없더라도 냉매는 다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방에다가, 에어컨 설치할 만한 방에다가 냉매, 배관까지는 뽑아 놓는 공사는 당연히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새로 시스템워크 설치할 때 이 냉매 배관 설치비까지 다 청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 제안서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냉매 배관까지, 그러니까 거실하고 안방까지는 냉매 배관을 빼놓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스템 에어컨을 새로 설치를 하면서 이 비용까지 새로 청구를 하니까 한국부동산이 그걸 빼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16억 정도를 했는데 15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1억 8,900만 원 정도가 과다 청구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재경비인데요. 재경비, 경비 정도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흔히 우리가 듣는 재경비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재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처음에 11억 정도였는데 26억을 정액시킨 37억 원을 변경제로 했어요. 보시면 간전농업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해가지고 항목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15개나 되죠. 15개 되는데 각각 항목별로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원이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인 2017년 11월로 하고 변경공사비는 2020년 2월로 하기 때문에 당초 금액금은 당초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점액된 부분만 이걸로 적용하는 걸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럼 용어를 보겠습니다. 간접노무비가 뭐냐?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직접노무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사람의 노무비 같은데, 그러면 간접노무비는 뭐냐?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그 다음에 종업원, 그리고 현장 감독자 등에 대한 비용을 간접노무비라고 합니다. 근데 산재보험은 다 아시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이 산재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다 조합사무실에도 들고 있죠. 고용보험료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보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입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다 넣고 계시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위해서 시행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금을 퇴직공제부금이라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점검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증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는 하수급인, 그러니까 건설회사로부터 시공자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걸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보증서 발급 비용.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조달청 건축원가 계상 재비율 적용 기준에서 본 공사 규모에 대하여 공사 규모와 계약상의 공사 기간에 대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의 6.8%를 명시하고 있고,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비용. 그 다음에 이유는 조달청 건축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에서 본공사 규모의 경우
노무비와 경비, 일반 관리비, 학계비 9.0%. 보통 보면 이윤만 여기에 시공사가 가져가는 건가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비용 중에서도 시공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는 재화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총 해보니까 공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2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17억밖에 안 되더라. 9억을 과다 청구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조합장님들이 좀 기분도 좋게 재경비, 그 경비가 늘어났겠지. 뭐 거기에 대해 다 인정해 줄게.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차이 나죠? 약 3분의 1이 과다 청구로 돼가 있습니다. 금액도 9억이나 돼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물가 변동입니다. 공사 계약서, 흔히 가계약서의 공사 금액을 우리 조합의 경우에 평당 3.3제곱미터당 450만 원으로 했다. 또는 500만 원으로 했다. 대신 이거는 지금 일정한 시점을 기준, 그러니까 사업 참여 제안서를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착공할 때까지는 건설 물가 지수가 됐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됐든 실착공 전까지는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공사는 총공사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거를 다 반영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빼고도 또 더 달라는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시점에 계산해 보면 약간 금액이 프로테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총공사금이 워낙 수천억 정도 되니까 수천억 원에 대해서 0.1%만 달라지더라도 금액이 차이 나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 변동이 올라온 걸로 130억이나 청구했습니다. 물가 변동. 그러니까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가가 별로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총액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시공사가 할 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걸로 2018년 7월 31일에 체결한 것을 공사도급 8조에 따라서 검증해요. 공사계약서에 보면 실착공일까지의 기간만큼은 일할 개선해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중 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공사비 지수가 뭐냐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각종 자원의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총 금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건설공사비 지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것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건축보수, 토목건설, 그 다음에 일반 토목시설, 산업시설 건설이 있는데 비율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거용 건물 2017년 10월에 108.74인데 기타 건설은 110.35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변동률이 9.04구더라. 시공자는 9.150이라고 했는데 약 9.04구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수천억 또는 1조 원이나 되는 공사비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꼭 계산이 맞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을 변경해 달라는 거죠. 공사 기간을 원래 30개월로 되어 있는 걸 36개월로 6개월 더 길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 기간 이 시간 내에 못한다. 또는 조합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초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공사 기간을 변경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 기간에 대한 변경을 만약에 6개월 해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6개월 변경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12억을 더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금액을 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공사기간을 4개월 증가에 담에 따라 현장관리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후비하고 사무실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기타 경비가 증가되는 게 달라는 건데 조금 전에 재경비에 보면 간접노후비 다 올려줬어요. 근데 또 올려달라고 여기 써놓는 겁니다. 모르고 써놨을까요? 예? 그런데 한국부동산이 잡아내죠. 간접노후비를 재경비 부분에서 반영을 이미 했다. 그 다음에 전력비, 수도, 강령비, 기타 경비 늘어난 데 대해서는 별도 영수증도 없고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재경비 부분에서 반영을 했다. 단지 재경비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세중기 부분, 비용 등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공사의 경우에 증가로 직접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되겠다 해가지고 12억을 청구를 한 걸 2,100만 원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 시공자 새끼들 나쁜 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증 결과는 실제 공사 소요기간이 지금 30개월에 34개월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과연 4개월이 적정한 건지 여부는 우리가 모르겠다. 부동산이 모르겠다는 거죠. 예, 모르겠다. 이것도 좀 판단해 주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거 모르겠다. 자기들은 뭐 시공자는 기초 형식이 변경됐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내면권 출하 시간이 변경됐고 현장 작업 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늘려줘야 되느냐는 건데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 중에 보면 안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어떻습니까? 간접농업이 기타 경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12억이나 확 깎아버렸습니다. 뭐 100억 청구는 12억 깎는 것이 아니고 12억 6천 청구인데 2,10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깎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시공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 알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공사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윤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당하는 조합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는 이러한 식으로 시공자가 부풀려서 청구한다는 것까지 아시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 시공사가 요구한 측에서 시공사 편을 써가지고 한 300억 청구했는데 그냥 묵 잘라가지고 250억만 인정해주고 50억 깎았습니다. 이렇게 생색만 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이 시공사 실제 공사비 검증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공사비 증액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으로 처음 보게 되는 분을 위해서 조합장님과 주전자님 공부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30분 정도씩 중공부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02-592-6366에 팩스로 조합장님과 주전 본인 명함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되고 격주제로 2-4주 화요일에는 실제 서울 수초동에 있는 강의실에서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오후 5시부터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강의를 보시고 싶은 조합장님, 추진장님은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가서 11번 공부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지당한 걸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 114차인데 그걸 다 올려드리진 않고 중요한 것만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사비 검증을 끝내고 다른 내용에 관해서 중공부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